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언어의 남강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문화 5 117쪽입니다. 이 글은 겔렌의 문화 개념으로 본 스포츠 문화의 형성 과정에 대한 글이죠. 전체 문단은 7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7문단. 자, 1문단 보겠습니다. 1문단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입니다. 이성의 선엄성에 그습니다. 근거하는 전통적 형이상학과 달리 생물학적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걷습니다. 인간의 특수성을 규정하려 했던 20세기 인류학의 연구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출발점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특수성 동그라미요. 20세기 인류학의 연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인간과 동물의 차이 여기다 동그라미. 인간의 특수성을 20세기 인류학의 연구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통해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통해서요. 자, 대표적인 학자인 아르노트 겔렌은 것입니다. 자, 사람 이름이 나오게 되면 어쩌라고요? 동그라미라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야기한 이론이나 주장 부분의 형태는 잘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겔렌 동그라미. 인간의 특수성을 인간이 지닌 생물학적 특징으로 설명한다고 씁니다. 겔렌 동그라미 하고요. 인간이 지닌 생물학적 특징 여기다 몇 줄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지닌 생물학적 특징을 겔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겔렌에 따르면 인간은 결핍적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겔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겔렌 동그라미 하고요. 인간은 결핍적 존재이다. 인간은 결핍적 존재에 여기다 몇 줄. 결핍. 자, 결핍이란 것입니다. 결핍 네모하고요. 생물학적 비발달성으로 긋습니다. 생물학적 비발달성 여기다 몇 줄. 자, 결핍은 생물학적 비발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생물학적 비발달성은 신체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아 자연 환경에서 생존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금 생물학적 비발달성은 밑줄 하고요. 자연 환경에서 생존이 불가능함을 여기다 몇 줄이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윗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겔렌은 인간의 특수성을 인간이 지닌 생물학적 특징 것입니다. 자, 인간이 지닌 생물학적 특징을 겔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비발달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인간이 지닌 생물학적 특징 거기에다가 갖다 표시하고 비발달성 적어놓습니다. 자, 분명히 학교 내신에서 물어볼 수 있는 형태죠. 이거를 통해서 인간이 지닌 생물학적 특징을 쓰시오 하게 되면 비발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처럼 자연적 조건 속에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관이나 공격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씁니다. 또 그렇습니다. 감각 능력 역시 동물들보다 훨씬 뒤떨어지기 때문에 자, 다른 동물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에 적응해 살아가는 반면 같습니다.
여기다 쭉 몇 줄입니다. 다른 동물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에 적응해 살아가는 반면 다른 동물들 동그라미 자연에 적응 동그라미 반면 세모 대조죠. 인간은 동그라미 자연 상태 그대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씁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여기다 쭉 몇 줄입니다. 자, 일문단에 보게 되면 갤런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갤런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결핍적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글에서 보게 되면 결핍적 존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주제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갤런의 결핍적 존재의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단이요. 이 문단. 따라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자연을 자신에게 맞게 뜯어 고쳐 자신만의 환경으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씁니다. 여기다 쭉 몇 줄이요. 자, 1문단에서 인간은 자연 상태 그대로 생존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생존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신에게 맞는 인간에게 맞는 자연의 형태를 인간에게 맞는 상황으로 일단 바꿔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렇죠? 자, 갤렌은 이와 같은 능동적인 행동을 걷습니다. 갤렌 동그라미 하고요. 이와 같은 능동적인 행동 쓸 수 있겠죠? 생존하기 위해서 자연을 자신에게 맞도록 고쳐 나가는 이 행동을 이야기하겠죠. 이와 같은 능동적인 행동 여기다 몇 줄. 동물의 수동적인 행동과 구분하여 행위라고 표현했으며 붙습니다. 자, 아까 갤렌 동그라미 했고요. 이와 같은 능동적인 행동 밑줄 했죠. 뒤에 행위에다가 네모 정의 형태죠. 자,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징. 자, 동물은 수동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반해 인간은 이 자연을 자신에게 맞게 고쳐 나가는 능동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물은 행동이고요. 인간은 행위죠. 인간을 태생적으로 행위하는 존재로 규정했다고 씁니다. 그렇죠? 자, 거기 자, 인간을 동그라미 하고요. 행위하는 존재로 규정 여기다 몇 줄. 행위하는 존재로 규정 붙습니다. 자, 행위는 동물의 반사적이며 기계적인 행동과는 전적으로 다른 행동이다 붙습니다. 동물의 행동이 생득적으로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능력을 통해 자연 환경에 순응해 가는 과정이라면 인간의 행위는 자신의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만의 환경을 스스로 조성해 가는 적극적 행동인 것이라고 씁니다. 여기 전개 방식은 대조가 되겠습니다. 동물은 자, 거기 동물 동그라미 하고요. 자연 환경에 순응해 가는 과정 여기다 몇 줄. 인간의 행위는 동그라미 하고요. 자신만의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인 행동 여기다 몇 줄. 조성 동그라미, 적극적 동그라미. 자, 그래 이렇게 그리고 자연을 변형한 결과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문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을 변형한 결과 밑줄 문화 네모. 이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문단의 소주제는 인간의 행위와 문화의 정의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문단이요. 3문단 전체 쭉 밑줄입니다. 좀 깁니다. 갤레너 관점에 따르면 현대 스포츠 문화에서 승부 겨루기 자체보다 그렇습니다. 참가하는 데에 의가 있다와 같이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을 같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 역시 자연을 변형한 결과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의 의미는 다 읽어보고서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인간 외적 자연과 인간 내적 자연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연을 갖다가 인간 외적 자원, 인간 내적 자원으로 할 때면 구별했네요. 자, 그러게 되면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자연이 그렇습니다. 자연이 동그라미 인간 외적 자연이라면 인간 외적 자연 여기다 밑줄. 자, 그 다음에 인간 내적 자연 네모하고요. 인간의 신체적 특징에 기반을 둔 본능 여기다 밑줄. 인간의 내적 자연이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능의 형태죠. 본능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게요. 자, 본능에는 생명을 유지시키려는 식욕이라든가 수면욕이라든가 성욕뿐만 아니라 공격 욕구도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자, 본능에다 동그라미 하고요. 식욕 밑줄, 수면욕 밑줄, 성욕 밑줄, 공격 욕구 밑줄. 이중 것입니다. 이중 공격 욕구는 것입니다. 공격 욕구가 일단 반복이 되고 있네요. 자, 공격 욕구는 개체의 생명 유지나 종족 보존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습니다. 자, 공격 욕구는 동그라미 하고요. 자, 쭉 몇 줄입니다. 개체의 생명 유지나 종족 보존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는 여기다 동그라미요. 여기다 동그라미. 특히 동종끼리 그렇습니다. 동종끼리 그렇습니다. 싸움에서 공격성이 극대화되는 양상을 보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같은 종끼리 싸움을 할 경우 더 극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더 극렬하게 되면 생명 유지나 종족 보존에 일테면은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아까 첫 번째 문장 그냥 넘어왔죠. 그러면 거기 부분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갤레너 관점에 따르면 현대 스포츠 문화에서 승부 겨루기 자체보다 그렇습니다. 승부 겨루기 자체보다 그렇습니다. 승부 겨루기 자체보다 이 말은 뭐냐면 승부에 집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부에 집착하는 것은 뭘 가져오는 겁니까? 인간의 본능, 내적 자연에 들어있는 내적 자연, 본능에 들어있는 공격 욕구를 가져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공격 욕구는 뭘 가져온다 했어요? 생명 유지나 종족 보존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가하는데 의가 있다와 같이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을 같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 역시 자연을 변형한 결과이다 그렇습니다. 자연을 왜 변형했습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연을 변형한 결과이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이해하겠죠? 이 부분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산문단에서는
인간의 내적 자연 본능이죠. 그 본능, 자,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성욕, 자, 들이 있는데, 공격 욕구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격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3문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내적 자연, 반점, 본능인 공격 욕구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4문단요. 4문단 쭉 몇 줄입니다. 그러나 동물 행동학자 콘라트 노렌치에 따르면 공격 욕구 역시 종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씁니다. 자, 3문단과 4문단이 있는데 3문단과 4문단이 내용상 반대되는 상황으로 전개하고 있네요. 접속어 형태는 그러나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세모 나머지 밑줄. 동물 행동학자 콘라트 로렌치에 따르면 공격 욕구 역시 종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쭉 몇 줄. 로렌츠 동그라미 공격 욕구 동그라미 종족 유지에 기여 동그라미. 자, 동족의 동물들은 공격 욕구로 인한 싸움을 피하기 위해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종족이 살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된다고 씁니다. 자, 종족 유지에 기여한다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문장을 보게 되면 자, 싸움을 피하기 위해 밑줄. 싸움을 피하기 위해 어쩌겠습니까? 멀리 떨어지게 되겠죠. 멀리 떨어지게 되고 밑줄 긋고 끊어주고 결국 그 종족이 살 수 있는 지역이 확대, 여기다 밑줄 긋고요. 확대라고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그러면 종족 유지에 오히려 공격 욕구는 기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또 세모죠. 자, 그러면 공격 욕구가 종족 유지에 기여한다는 부분을 또 설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배우자의 선택의 과정에서 최강자를 선택하여 강한 자손이 번성하도록 한다고 씁니다. 강한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2세가 약한 부모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2세보다 생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열한 배우자의 쟁탈전이 벌어져야 하며 그렇습니다. 치열한 배우자의 쟁탈전이 벌어져야 하며 여기다 몇 줄.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공격 욕구이다 그렇습니다. 여기다 쭉 몇 줄이요. 결국 공격 욕구가 종족 유지에 기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모입니다. 공격 욕구는 무리를 짓고 살아가는 동물들이 우두머리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여 무리 중 약한 개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고 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격 욕구가 종족 유지에 기여하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모하고요. 공격 욕구 동그라미 무리를 짓고 살아간 동물들이 우두머리를 선택 여기다 몇 줄. 자, 그 다음에요. 저 뒤에다 몇 줄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여 무리 중 약한 개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다 몇 줄입니다. 자, 결국 지금 노렌츠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종족 유지에 기여하는 공격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사문단을 소주제를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렌츠 종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공격 욕구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됐죠? 5문단 넘어가겠습니다. 5문단. 자, 5문단 쭉 몇 줄입니다. 첫 번째 문장. 이러한 방식으로 공격 욕구, 본능 또한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공격 욕구, 본능 또한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글쓴이는 어쨌거나 하지만 그렇습니다. 세모죠.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인간 외적 자연 못지않게 인간 내적 자연인 공격 욕구는 인간으로서 삶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글쓴이는 공격 욕구를 종족 유지에 기여하는 측면보다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거기다 밑줄 합시다. 공격 욕구는 인간으로서 삶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다 밑줄. 이건 글쓴이 의견이죠. 공격 욕구 동그라미, 삶을 위협 여기다 동그라미. 통제되지 못한 본능의 분출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씁니다. 자, 공격 욕구를 해소시켜야 될 건데 통제되지 못한 본능의 분출을 그렇습니다. 자, 공격 욕구가 통제되지 못하고 해소되지 못한 이 본능, 공격 욕구의 분출은 이 뜻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위해 것입니다. 위험한 요소, 해로운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습니다. 세모죠.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간 내적 자연인 공격 욕구와 같은 본능을 인간의 조건에 맞게 변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쭉 밑줄 하죠. 인간의 내적 자연인 공격 욕구와 같은 본능을 밑줄 긋고 끊어줍니다. 인간의 조건에 맞게 끊어주고요. 변형시킬 필요 여기다 밑줄. 자, 그러게 되면 지금 여기 오문단에서는 글쓴이 의견이 사문단에서 이야기하는 노렌츠 공격 욕구는 종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측면에 대해서 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어쨌거나 공격 욕구는 인간의 내적 자연이기 때문에 공격 욕구를 인간의 조건에 맞게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문단어 소주제 잡겠습니다. 자, 인간의 내적 자연인
공격 욕구를 변형시킬 필요성 이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용문단입니다. 용문단 첫 번째 문장 몇 줄입니다. 공격 욕구 인위적 조절 과정에서 생성된 문화를 파악될 수 있는 스포츠 문화는 공격 욕구 변형 과정이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결과이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글쓴이는 스포츠 문화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금 몇 줄입니다. 공격 욕구 인위적 조절 과정에서 생성된 문화, 여기다 몇 줄, 스포츠 문화 동그라미. 그러면서 스포츠 문화가 생성되는 과정을 진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네요. 스포츠 문화의 진화 과정은 그렇습니다. 몇 줄? 크게 세 단계로 범주화할 수 있다고 씁니다. 범주화 될 수 있다고 씁니다. 세 단계로 범주화 몇 줄? 세 단계 동그라미. 자, 그러면 세 가지가 제시가 되겠죠. 자, 먼저 그렇습니다. 자, 먼저에다 동그라미 치고 1이라고 적어주세요. 세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될 겁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부족 간의 전쟁이 공격 욕구에 해소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씁니다. 하지만 평화가 정착되면서 부족 간의 전쟁은 동물 사냥으로 변화될 필요성을 느꼈으며 먹을 것을 위한 사냥과 욕구 해소를 위한 사냥이 분류되기도 했다고 씁니다. 자, 첫 번째 진화 1단계는 뭐냐면 인간이 자, 거기 밑줄 하죠.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부족 간의 전쟁은 동물 사냥으로 변화될 필요성 여기다 밑줄입니다. 자, 원시 사회에서는 인간 간의 부족 간의 전쟁을 통해서 공격 욕구를 해소했지만 평화가 정착되면서 부족 간의 전쟁이 동물 사냥으로 없습니다. 결국 뭐냐? 인간이 동물을 사냥하는 단계에서 공격 욕구가 해소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하고요. 2번입니다. 중세를 거치면서 종교와 윤리가 발달하고 사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나타나면서 사냥의 주체인 인간에서 동물로 교체하는 방식이 고한 것입니다. 자, 결국 2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인간이 동물을 사냥하는 단계였다면 2단계에서는 동물이 동물을 사냥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자, 자, 거기다 몇 줄입니다. 사냥의 주체를 인간에서 동물로 교체하는 방식이 고한 여기다 몇 줄. 그러면서 뭐라고 적어주냐면요. 동물이 동물을 사냥하는 단계 이렇게 적어줍시다. 동물이 동물을 사냥하는 단계. 자,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냥개 동물이죠. 여우 사냥한 것입니다. 동물이죠. 사냥개를 통한 여우 사냥이 그 예가 될 수 있다고 씁니다. 왼쪽에다 예시. 이 단계에서 공격 욕구 해소는 직접 공격하는 행위에서 추격하거나 관람하는